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땠나요? 8시간을 잤는데도 몸이 무거웠나요? 자소서를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린 적 있나요? 예전엔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 감흥도 없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다룰 연구들을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거든요. 2026년 현재 한국에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한 청년이 71만 7천 명입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예요. 전체 20에서 30대 청년 인구의 5.8%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이게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뇌가 먼저 멈춰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번아웃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둘째,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 5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실제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상태가 단순한 의욕저하인지 아니면 진짜 번아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2026년 현재 번아웃은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직장인의 66%가 번아웃을 경험 중이라고 응답했어요. 영국은 63%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 영국은 51%였거든요. 2년 사이에 12%포인트가 올랐어요. 팬데믹이 끝났는데 왜 번아웃이 더 심해졌을까요? 연구자들은 통제감 박탈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구글, 아마존,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주 5일 사무실 복귀를 강제화했거든요. 자율성이 사라지면 번아웃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스펙 관리,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취업 정보 탐색. 이거를 동시에 다 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격 여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취업 준비 자체가 통제감을 빼앗아가는 구조예요. 이게 번아웃의 핵심 유발, 요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인 55.1%가 번아웃 진단 기준에 해당했고요. 우울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도 49%나 됐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 콰이어트 번아웃, 조용한 번아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감정이 마비된 상태예요. 기존 번아웃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발견이 늦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거든요. 혹시 나는 아직 괜찮아, 그냥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조용한 번아웃의 특징일 수 있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번아웃이 느낌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신경과학적 연구들이 있어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과다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문제예요. PMC에 게재된 번아웃 뇌. 메커니즘 리뷰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부피가 줄어든다는 게 확인됐어요. 전전두엽 피질이 뭐냐고요? 의사결정,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위죠.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결정도 못 내리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뇌가 실제로 변한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번아웃 경험자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편도체 크기가 커져 있어요. 편도체는 감정 반응,
특히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에요. 편도체가 커지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카톡 한 통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면접 공고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공황 상태가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과민 반응이 또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번아웃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해마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에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해마가 구조적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공부해도 머릿속에 안 남는 느낌 아시나요?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요. 그게 집중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해마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로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뇌 보상회로가 둔화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됩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고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지 않고 이걸 무쾌감증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뇌가 변한 거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핀란드의 번아웃 연구자 하르티카이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각한 번아웃은 뇌 구조와 기능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번아웃 상태에서는 회복에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가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요.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을 못하는 거요. 이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의 집행 기능이 저하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게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각각 신경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호들입니다. 경고 신호 1번.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한 느낌이 들죠. 이건 코르티솔 과잉 분비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이 낮아지면서 뇌와 몸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자는 동안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됩니다. 수면 중 회복 기능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전 케이블을 꽂아도 배터리가 안 채워지는 상태예요. 경고 신호 2번째. 간단한 결정도 못 내리겠다. 오늘 뭐 먹을지, 어떤 자소서를 먼저 쓸지, 이런 사소한 결정도 힘들어요. 결정 자체가 두렵고 자꾸 미루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전전두엽 피질 기능 저하 때문이에요. 집행 기능이 손상된 거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선택 장애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됩니다. 경고 신호 3번째.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아무 감흥 없다 좋아하던 게임도 보고 싶었던 영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요. 도파민 보상회로가 둔화된 거예요. 무쾌감증이라고 했죠. 이게 3번 이상 연속으로 느껴진다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닐 수 있어요. 경고 신호 4번째. 공부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같은 부분을 3번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요. 해마 기능 저하예요. 이 상태에서 더 오래,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뇌의 부하를 더 주는 거거든요. 경고 신호 5번째. 작은 일에도 극도로 예민해진다. 가족이 한마디 했는데 화가 폭발하거나 지하철에서 어깨가 닿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요. 카톡, 알림 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는 것도 여기 포함돼요. 편도체 비대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과민 반응이 생물학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몇 개나 해당됐나요? 한두 개라면 초기 신호예요. 3개 이상이라면 뇌가 이미 번아웃 상태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5개 모두라면 지금 당장 회복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그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실제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여행 한번 다녀오면 리셋되겠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번아웃 회복 연구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번아웃 리커버리 타임라인 연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번아웃 경증,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려요. 이 단계에서는 수면과 휴식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중등도, 번아웃은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주말 휴식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일상 기능 자체가 저하돼 있거든요. 중증 번아웃은 6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이에요. 완전한 감정 소진 상태로 신체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한 극복까지는 8개월에서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신경 경로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했으니까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변형된 편도체가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든 전전두엽 피질도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심리과학협회의 동물 실험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 내측 전전두엽에서 신경 위축이 확인됐는데요. 4주간의 이완기간을 주었더니 이 변화가 역전됐어요. 뇌는 회복됩니다. 단, 충분한 시간과 구조적 개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인지 부하를 줄이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딱 3가지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을 목록에 올리지 마세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긴 할 일 목록은 회복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을 먼저 잡으세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끄세요. 코르티솔은 빛 자극에 반응하거든요. 수면 중 회복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지금 번아웃 단계가 어디인지 인정하세요. 경고 신호 3개 이상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규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번아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과 높은 요구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과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뇌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번아웃은 의욕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는 신경과학적 현상이에요. 경고 신호 5가지. 기억하시죠? 잠을 자도 피곤함, 결정 못 내림, 무감각, 기억 안됨, 과민 반응. 이 중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내 뇌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등도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빨리 낫겠다고 무리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오늘 댓글에 딱 1가지만 써주세요. 경고 신호 5가지 중에서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요. 숫자 하나면 돼요. 여러분의 댓글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